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 5권 태조 3년 3월 1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수창궁에 거둥하다. 임금이 수창궁에 거둥하였다. 태조 3년 3월 1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삼성에서 박위의 주의를 청했으나 윤허치 않고 석방하여 정무를 보게 하다. 대간과 형조에서 함께 나와서 박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말이 비록 옳지만 나도 또한 어찌 깊이 생각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가둔 것을 풀어주게 하고는 박위를 불러서 말하였다. 정무를 보기를 그전과 같이 하고 의혹하지 말라. 비록 1000만인이 말하더라도 나는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태조 3년 3월 1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예주에서 동경과 서경의 구정과 초래를 혁파하고 개경에만 남겨두기를 청하니 윤허하다. 예주에서 장계하였다. 전조의 태조가 삼경에 순행하여 거주했던 까닭으로 동경과 서경에 모두 구정과 초래를 설치했는데 지금 정치를 혁신하는 초기에 마땅히 그 전의 폐단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사오니 청하옵건대 동경과 서경에는 없애버리고 다만 본경에만 시행하게 하소서. 그대로 따랐다. 태조 3년 3월 1일 경자 네 번째 기사. 왕씨의 모번 사건에 대한 왕화 김유의의 공촉. 이거의, 박신, 전시 등이 다시 왕화 김유의 등을 국문하니 왕하가 말하였다. 지난 임신년 11월에 정양군이 익천군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섬에 들어간 것을 근심하지 마시오. 내가 다시 왕으로 세우고자 꾀합니다 하였습니다. 김유의가 말하였다. 지난 임신년 9월에 박위를 봉성의 전사에서 만났는데 박위가 묻기를 이흥무가 나의 명운을 어떻다 하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애군이라 하고 또 묻기를 간성군 원자와 정양군의 명운은 어떻다 하던가 하니 대답하기를 모두 명운이 쇠진하다 했으며 박위가 또 나에게 이르기를 다시 위에 말한 사람들의 명운을 점쳐서 오라 하므로 내가 이해 11월에 밀성으로 돌아와서 박위의 의사로서 박중질에게 알려 다시 이흥무에게 점치게 했더니 이를 점치고 나서 또한 말하기를 명운이 쇠진하다고 하였습니다. 태조 3년 3월 2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허위 반란을 고한 김백을 순군옥에 가두다. 임금이 수창궁에 거둥하여 유숙하니 판사 장담이 들어와서 고하였다. 이인길이란 사람이 알리기를 900여인이 함께 모의하여 난리를 일으키려 한다고 합니다. 순군만호 조기에게 명하여 장담과 같이 이인길이 누구에게서 들었는가를 묻게 하니 인길이 말하기를 이웃사람 김백에게 들었습니다 하므로 마침내 김백을 순군옥에 가두었다. 태조 3년 3월 3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좌시중 조준을 5도 도총재사로 판삼사사 정도전을 3도 도총재사로 삼다. 임금이 수창궁에 계시었다. 좌시중 조준을 교주, 강릉, 서해, 경기 좌우 5도의 도총재사로 삼고 판삼사사 정도전을
경상, 전라, 양광 3도의 도 총제사로 삼았다. 태조 3년 3월 3일 이민 두 번째 기사. 거센 바람과 눈이 내리고 나무에 성해가 끼다. 큰 바람이 불고 눈이 내려 나무에 얼음이 얼었다. 태조 3년 3월 3일 이민 세 번째 기사. 왕씨의 모반 사건에 연루된 박위에 대해 말하다. 전씨가 수원에서 와서 예궐하여 임금에게 고하였다. 신들이 국문한 김가행, 박중질 등의 반역을 모의한 당여가 서울 안에 있으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박위가 나에게 모반하려는 마음이 있음은 오늘날에 시작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지난 경오년에 공양왕이 한양으로 옮겨갔을 적에 정몽주의 말을 곡청하고는 나에게 모반하려는 마음이 있었으니 그렇다면 그가 불측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가 일조일석이 아닌데도 오히려 능히 나타내지 못했는데 오늘날에 이르러 갑자기 어찌하겠는가. 또 적군과 대진하여도 적이 와서 투항하면 오히려 받아들여 신하로 삼는데 하물며 박위는 그 재주가 쓸모가 있으니 경솔이 끊을 수가 없음에리야. 혹시 그 일이 사실이라면 그 은총과 이록이 그 마음에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니 대우하기를 후하게 한다면 어찌 모반하려는 마음이 있겠는가. 이를 알고 미리 대비한다면 박위가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이것은 다만 김가행과 박중질이 박위를 빙자하여 난리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한 것뿐이다. 태조 3년 3월 4일 계묘 첫 번째 기사. 김백을 국문하니 반란이 허위임이 드러나다. 조기가 순군옥에 앉아 김백을 신문하니 김백이 복죄하지 않으므로 이인기를 불러서 증거로 하여 물으니 그 일이 그제야 거짓이었으므로 명하여 모두 석방해 보냈다. 대간과 형조의 장무가 나와서 아뢰었다. 지금 순군옥에 갇힌 사람은 일이 대체에 관계되오니 신등이 조사 신문하기를 청합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내가 이미 그 거짓임을 자세히 알았는데 어찌 다시 신문할 필요가 있겠는가. 태조 3년 3월 4일 계묘 두 번째 기사. 외적이 연안부 근처에 침구하다. 외적이 연안부의 지경에 침구하였다. 태조 3년 3월 5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이승원을 양광도 도절제사로, 조견을 경상도 도절제사로 삼다. 이승원을 양광도 도절제사로 삼고 조견을 경상도 도절제사로 삼았다. 태조 3년 3월 6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도절제사 휘하에 군관 수를 정하다. 도평 의사사에서 장계하였다. 각 도에 도절제사가 거느리고 다니는 군관을 마땅히 그 수요를 정해야 될 것이니 병마사, 지병마사, 부사는 각 한 명씩으로 하고 판관, 반당은 각 3명씩으로 하소서. 그대로 따랐다. 태조 3년 3월 7일 병호 첫 번째 기사. 판문화부사 안종원 등이 연산참에 이르렀으나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오다. 판문화부사 안종원 등이 연산참에 이르렀으나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태조 3년 3월 7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왕씨의 모반 사건에 관련된 이첨을 하포로 귀양 보내다. 전조의 지신사 이첨이 이흥무의 공사에 관련되어 하포로 귀양 갔다. 태조 3년 3월 7일 병호 세 번째 기사. 하양, 수성, 계성, 안덕 등의 군현을 통폐합하다. 도평의사사에서 경상도 도관찰사 민계의 보고를 갖추어 계하였다. 청하옵건대 이지현은 신령에 속하게 하고 안심소는 하양에 속하게 하고 수성은 대구에 속하게 하고 계성을 영산에 속하게 하고 안덕을 송생에 속하게 하고 청부는 보성에 속하게 하고 영선은 명진에 속하게 하고 안강은 계림에 도로 속하게 하고 길안은 안동에 속하게 하소서. 그대로 따랐다. 태조 3년 3월 9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시좌궁으로 돌아오다. 임금이 시좌궁으로 돌아왔다. 태조 3년 3월 9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외적을 격퇴시킨 창평현령 신원절과 수군만호 이지대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전라도 창평현령 신원절이 군관을 거느리고 외적 7명을 목빼고 1명을 사로잡고 병기와 의복을 거두어 바쳤으며 경상도 수군 만호 이지대는 외적의 배 한 척을 잡으니 판교 서감사 이문화에게 명하여 궁온과 문이 있는 비단과 명주를 가지고 가서 지대와 원절에게 내려주게 하였다. 태조 3년 3월 10일 기유 첫 번째 기사. 모광의 기일이므로 조회와 시장을 정지하다. 황고조 모광의 기신이므로 감선하고 조회와 시장을 정지하게 하였다. 태조 3년 3월 1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수미포에서 오군 진도대로 군사훈련을 하다. 정도전과 사냥한 동물의 재향을 논의하다. 임금이 임진의 수미포에 거둥하여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명하여 오군 진도를 연습하게 하고는 또 말하였다. 내일에 내가 장차 친히 관람할 것이다. 첨절제사 진충기와 대장군 이귀령을 중군 사마로 삼고 여러 절제사를 불러 명령하였다. 지난번에 이미 각기 진도를 연습하도록 명하였으니 내일에 만약 연습하지 아니한 사람과 영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장차 처벌할 것이다. 정도전에게 묻기를 옛날에는 봄 사냥과 겨울 사냥에서 종묘에 짐승을 바쳤는데 지금 내가 봄 사냥에서 짐승을 잡아 먼저 종묘에 바치려고 하니 어떻겠는가? 대답하기를 짐승을 바치는 예는 진실로 마땅하오나 대향이 이미 지났으니 망제의 이를 올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옳게 여기었다. 태조 3년 3월 1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이원계의 아들인 이조를 상장군으로 삼아 죽은 진안군의 군사를 관장케 하다. 전소윤 이조를 상장군으로 삼아 죽은 진안군이 거느리던 군사를 관장하게 하였다. 이조는 완산군 이원계의 아들이다.
태조 3년 3월 12일 신해 첫 번째 기사. 수미포로부터 수창궁에 갔다가 시좌소로 돌아오다. 임금이 수미포로부터 돌아오니 각 관사에서 숭인문 밖에서 맞이하였다. 임금이 수창궁에 들렀다가 날이 저물자 시좌소로 돌아왔다. 태조 3년 3월 1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수창궁에 거동하다. 임금이 수창궁에 거둥하였다. 태조 3년 3월 1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모반 사건에 관련된 왕화, 왕거, 김가행 등을 참수하다. 중승 박신이 수원에서 각 사람들의 공사를 가지고 와서 아뢰니 두 시중을 불러서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왕화, 왕거, 김가행, 박중질, 김유희, 이흥무 등을 목빼고 왕후와 박위는 특별히 유사하고 중성능은 거제도에 안치시켰다. 태조 3년 3월 14일 계축 첫 번째 기사. 공양군의 삼부자를 삼척으로 옮기다. 공양군 삼부자를 삼척으로 옮겨 안치시켰다. 태조 3년 3월 14일 계축 두 번째 기사. 왕사 자초의 본향인 삼기 현사를 감무로 승격시키다. 삼기 현사를 승격시켜 감무로 삼았으니 왕사 자초의 본향이기 때문이었다. 태조 3년 3월 15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환관 조순을 기복시키다. 환관 조순을 기복하도록 명하였다. 태조 3년 3월 16일 을묘 첫 번째 기사. 내사 노탄해 등이 고향에서 돌아오니 잔치를 베풀다. 사신 노탄해 등이 그 본향으로부터 오니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 그를 위로하였다. 태조 3년 3월 1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외선 세척을 선멸한 수군 첨절제사 김빈길 등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전라도 도관찰사 안경공이 보고하였다. 수군 첨절제사 김빈길과 만호, 김윤검, 김문발 등이 외적의 배 세척을 잡아서 다 죽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사자를 보내어 궁시와 문이 있는 비단과 명주와 은기들을 차등 있게 내려주었다. 태조 3년 3월 1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의장과 호위를 갖추어 수창궁으로 옮겨가다. 임금이 의위를 갖추어 수창궁으로 옮기었다. 태조 3년 3월 19일 무오 첫 번째 기사. 내사 노탄해 등이 경사로 돌아가니 영빈관에 가서 전송하다. 사신인 내사 노탄해 등이 중국 서울로 돌아가니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전송하여 영빈관까지 이르렀다. 태조 3년 3월 20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사헌 잡단 박저생의 부임을 영접하지 않은 감찰 안인영을 탄핵하다. 사헌 잡단 박저생이 사헌부에 오는데 감찰 안인영 등이 맞이하지 아니하였으니 저생이 박위의 종족인 까닭이었다. 헌사에서 안인영이 박저생을 맞이하지 아니한 이유로서 탄핵하였다. 태조 3년 3월 22일 신유 첫 번째 기사.
간관이 박위를 탄핵하자 장무를 불러 꾸짖고 박위에게 정사를 보도록 명하다. 간관이 참찬문화부사 박위를 탄핵하므로 임금이 장무를 불러 꾸짖고 박위에게 명하여 정사를 보게 하였다. 태조 3년 3월 2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외선 한 척을 선멸한 전라도 수군 첨절제사 김빈길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전라도 수군 첨절제사가 김빈길이 외적의 배 한 척을 잡아 병기를 거두어 바치니 임금이 사자를 보내어 궁온과 문이 있는 비단과 명주를 내려주었다. 태조 3년 3월 24일 계해 첫 번째 기사. 판문화부사 안종원의 졸기. 판문화부사 안종원이 졸하였다. 종원의 자는 사청이며 본관은 순흥이니 첨이 찬성사 문정공 안축의 아들이다. 젊은 나이에 과거에 올라 예문관에 들어가서 검열과 공봉이 되었다. 관직에 임기가 차서 천직하게 되었는데 동료 심동로가 나이 많은 이유로서 그에게 사양하여 그로 하여금 먼저 천직하게 하니 문정공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말하기를 사양은 덕의 첫째이니 우리 집안이 더욱 번창하겠구나 하더니 그 후 1년 만에 곧 천직되었다. 여러 번 옮겨 전법 정랑이 되고 외직으로 나가서 경상도 안념사가 되었다. 신축년에 시여사로 외직으로 나가 양광도 안념사가 되었는데 홍건적이 서울을 함락시킴에 공민왕이 남쪽으로 파천하여 죽주에 이르니 관리와 백성들이 모두 흩어졌다. 종원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능히 접대하지 못하니 공민왕이 노하여 그를 목배고자 하였으나 임금에 가까이 있는 신하 유숙이 변명하여 구원해 주매 힘입어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갑진년에 전법 총랑에 임명되었으나 신돈이 국정을 맡음에 자기에게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서 밖으로 내보내어 강릉 부사로 삼았는데 은덕을 베푼 정사가 있었으므로 그가 간 뒤에 백성들이 생사당을 세워 제사 지내었다. 신해년에 신돈이 실패되매 일으켜 사헌시사에 임명하고 좌사이와 우상시를 거쳐 대사헌에 임명되었으며 밀직사에 들어와서 제학이 되고 정당문학으로 승진되었으며 또 대사원을 겸직하게 되었다. 임술년에 지공거가 되어 유양 등 33인을 뽑았으며 벼슬이 문화찬성사 판삼사사까지 이르렀다. 종호는 성품이 자상하고 말이 적었으며 거처하는 정자를 칭호하여 쌍청정이라 하였다. 사람을 접대하기를 공손하게 하고 세상의 형편대로 따라하여 그 몸을 보전하였다. 그러나 일을 감당하는 데 서둘러 이르는 곳마다 한 일이 없었다. 건국 초기에 이르러 임금께서 고려조의 기로인 이유로 발탁하여 판문화부사로 삼았다. 병으로 졸하니 나이 71세였다. 임금이 3일 동안 조회를 정지하고 좌정승 조준을 보내어 빈궁에 제사 지내고 장사를 다스리게 하였으며 문간이란 시호를 내리었다. 아들 안중호, 안경량, 안경공은 모두 과거에 올라 중원과 경량은 벼슬이 중추에 이르고 경공은 개국공신에 참여하여 흥령군에 봉해졌으며 안경검은 벼슬이 공조전서에 이르렀다. 태조 3년 3월 26일 을축 첫 번째 기사. 명예사신을 호송하던 요동군사가 의주 사람 이견실 등을 잡아가다. 서북면 도순문사가 보고하였다.
조정의 사신이 의주에 이르렀는데 그를 호송하던 요동 군사가 우리나라의 의주 사람인 이견실, 강보정, 김용 등을 사로잡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태조 3년 3월 2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남은 남재, 조임, 정총, 하윤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고 박위를 파직시키다. 남은을 삼사 우보갸로, 남자를 참찬 문화부사로, 조임을 지문화부사로, 정총을 정당 문학으로, 하윤을 첨서 중추원사로, 진충귀를 상위 준추원사 겸 의주 등처 도병마사로, 이귀철을 상위 중추원사 겸 정주 등처 도병마사로, 조영무를 상위 중추원사 겸 강계 등처 도병마사로, 조원을 상위 중추원사 겸 이성 등처 도병마사로 삼고 박위는 파면시켰다. 태조 3년 3월 2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제주에 규수관을 두어 토관의 자제를 교육시키고 상경시위자에게 천호 등의 관직을 주다. 도평의사사에서 상언하였다. 제주에는 일찍이 학교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자제들이 나라에 들어와 벼슬하지 아니한 까닭으로 글자를 알지 못하고 법제도 알지 못하여 각 소의 천호들이 대개가 모두 어리석고 방사하여 폐해를 끼치오니 원하옵건대 지금부터는 교수관을 두고 토관의 자제 10세 이상을 모두 입학시켜 그 재간을 양성하여 국가의 시험에 응시하게 하고 또 서울에 와서 시위하고 종사하는 사람은 천호, 백호가 되게 하여 차부를 주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 3년 4월 1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서리가 내리다. 서리가 내리었다. 태조 3년 4월 1일 경호 두 번째 기사. 돌 던지는 놀이꾼들을 모집해 척석군이라 명명하다. 명하여 성중에 돌 던지는 놀이를 하는 사람을 모집하여 척석군이라 이름하였다. 태조 3년 4월 1일 경호 세 번째 기사. 삼성에서 왕씨를 제거토록 청하니 윤허치 않다. 대간과 형주에서 소장을 같이 올려 왕씨를 제거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여러 왕씨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하여 완호하고 그 귀이군 왕후는 마전군에 있으면서 선조의 제사를 받들고 있으니 함께 논하지 말라. 태조 3년 4월 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척석군을 사열하고 조기에게 거느리게 하다. 임금이 동량청에 앉아 척석군을 불러 사열하고 중추 조기에게 명하여 이들을 거느리게 하였다. 태조 3년 4월 3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노루가 선의문에 들어오다. 노루가 선의문에 들어왔다. 태조 3년 4월 3일 임신 세 번째 기사. 봄가을로 무예를 강습하여 취재하고 훈련관에서 도시를 보아 녹용토록 하다. 사제소감 송득사가 상서하였다. 무예는 강습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중회로 하여금 해마다 봄가을에 강습하게 하고 문과 향시의 예에 따라 취재하여 훈련관에 올려서 도시를 보아 1등은 등급을 뛰어 올려 녹용하고 2등은 차례대로 녹용하게 한다면 병비의 계책이 성취될 것입니다. 당나라 이 포진이 택로절도사가 되어
백성들에게 활과 화살을 주어 농한기에 활쏘기를 익히게 하고 세 말에 가서 도시를 보고 상벌을 시행하니 이로 인하여 택로의 군사가 여러 도에서 제1이 되었던 것입니다. 임금이 명하여 시행하게 하였다. 태조 3년 4월 4일 계유 첫 번째 기사. 흠차네사가 말 1만 필과 환관의 가족들을 보내라는 선유와 자문을 가지고 오다. 흠차네사 최연, 진한용, 김희유, 김화 등이 좌군 도독부의 자문을 가지고 오므로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선의문 밖에서 맞이하여 대궐에 이르니 최연 등이 선유를 전하였다. 말 1만 필과 어민 및 김환귀의 가족을 거느리고 오라고 합니다. 임금이 꿇어앉아 이를 듣고 나서 머리를 조아리고 황제의 옥체가 만복하신가를 묻고는 머리를 조아리면서 좌군 도독부의 자문을 받았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홍무 27년 2월 24일에 본부의 좌도독, 양문 등 관원이 봉청문에서 성지를 받았는데 칙지에 그녀 간포 등지에서 수호하는 관군이 절차에 의하여 잡아온 적인 호덕 등 5명이 공술하기를 고려의 수파관이 파견하여 연해지방을 검략하고 소식을 듣게 하였습니다 하므로 이와 같이 좌군 문서 속에 각인의 성명을 써서 사람을 보내어 조선국왕 아무에게 말하여 알게 하니 이름을 대조하여 잡아오게 하라 하였으므로 삼가 본부에서 지금 적인 호덕 등이 공술한 후항의 사람 수효를 낱낱이 써서 자문을 보내니 삼가 한 명의 이름에 의거하여 잡아온다면 당연히 적인 25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임금이 사신과 더불어 행례를 마치고 난 후에 잔치를 베풀었다. 최연 등은 모두 우리나라의 어민이었다. 태조 3년 4월 6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진헌 관마소를 설치하고 관리들에게 차등적으로 말을 바치도록 하다. 진헌 관마소를 설치하고 시직, 산직, 각 품으로 하여금 말을 차등 있게 내도록 하였다. 태조 3년 4월 9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내사 진한용의 본향인 임주를 부로 승격시키다. 임주를 승격시켜 부로 삼았으니 진한용이 본향이라 하여 청하였기 때문이었다. 태조 3년 4월 9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외선 세척을 섬멸한 전라수군 첨절제사 김빈길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전라도 수군 첨절제사 김빈길이 외적의 배 세척을 잡으니 임금이 사자를 보내어 궁온과 문이 있는 비단과 명주, 은대, 은사발을 내려주었다. 태조 3년 4월 10일 김효 첫 번째 기사. 삼성에서 남은 왕씨 일족을 제거하기를 청하는 상소를 올리니 유넣지 않다. 대간과 형조에서 상소하였다. 신등이 요사이 왕씨를 제거하자는 일로서 여러 번 총청을 번거롭게 하였사오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각기 스스로 낭패를 당했사옵니다.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전하께서 왕씨에게 지극히 공평하고 바른 도리로서 처우하여 조금 더 싫어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없으시니 비록 탕왕과 무왕의 덕이라도 이보다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하온데 왕씨는 이를 돌아보지 않고 도리어 hun단을 일으켰습니다. 지난번에 장수에 연명하여 죄주기를 청하여 지당은 참형을 당했사오나 남은 무리들은 각처에 모여 있으니
만약에 위급한 일이 있으면 불측한 환이 발생할까 두렵습니다. 전에 이르기를 사람이 궁지에 처하면 계획을 세운다 하였으니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깊이 이를 염려하여 대의로서 결단하여 즉시 유사로 하여금 공양군 부자와 여러 왕씨를 잡아서 일체 모두 영절하신다면 종사에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세관청에서 소장을 같이 올리는 것은 내가 이미 금지시켰는데 어찌 다시 그렇게 하는가? 임금이 말하고는 드디어 대궐 안에 머물러 두었다. 태조 3년 4월 11일 경진 첫 번째 기사. 도당에서 농사를 장려하는 방안을 아뢰니 윤허하다. 도평 의사사에서 아뢰었다. 농사는 식량의 근본이므로 군사와 국가의 수용이 매여 있으니 전지가 황무하고 창고가 텅 비게 된다면 비록 금성탕지의 튼튼함과 무기, 갑주의 예리함이 있더라도 또한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원하옵건대 공상, 제사, 빈객의 용도와 경외의 부득이한 경비 이외에는 사전에 기재되지 아니한 제사와 잡범한 비용은 일체 모두 금단하게 하소서. 또 지난해에는 이르게 한재가 있고 늦게 수재가 있어 볕곡이 크게 손실되었으며 게다가 성을 쌓는 역사로서 백성들이 가을가리를 실기했으며 금년 봄에도 또한 그 역사로 인하여 이리저리 유의하여 직업을 잃은 사람이 참못 많아졌습니다. 서울의 성은 비록 마땅히 쌓아야만 될 것이지만 농사에 방해가 되오니 원하옵건대 농한기에는 장정이 2사람이면 장정 1사람을 내보내고 장정이 1사람이면 2사람이 아울러 1사람을 내보내어 그 역사를 마치게 할 것이오며 금후에는 농사철이 되면 일이 반역과 외적의 방어, 도적을 잡는 데 관계된 것 외에 노비의 상쟁이나 묵은 부채의 추상 등 잠람하고 기묘하지 아니한 사무는 일체 금단하고 오로지 농사에만 힘쓰게 하소서. 가만히 듣건대 주현의 수령들이 마음을 써 농사를 권장하지 아니하여 공사가 모두 궁핍하게 되었다 하오니 원하옵건대 각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때때로 고찰하게 하여 놀고 있는 사람은 농사에 돌아가게 하고 식량이 없는 사람은 먼저 의창에 곡식을 주고 병이 나서 경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사람과 족인으로 하여금 서로 도와서 경종하게 하여 시기를 잃지 말게 하며 그 전지를 많이 차지하여 서로 묵히면서 다른 사람이 경작하는 것을 금하는 사람은 10부의 태형 10대를 집행하고 매 10부마다 1등을 가하여 죄가 장형 80대에 그치게 하되 전지가 없는 사람과 전지가 적은 사람에게 주어 경작하게 하고 무릇 백성에게 농사를 권장하는 일은 일체 모두 거행하고 수령의 전취에는 전지의 개간이 많고 적은 것으로서 3등으로 나누어 무능한 사람은 물리치고 유능한 사람을 등용시키는데 빙고하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 3년 4월 14일 계미 첫 번째 기사. 왕씨 일족을 제거하기 위해 관원들을 삼척, 강화, 거제도에 보내다. 대간과 형조에서 나와 아뢰었다. 신등은 전일에 청한 일을 윤호하시기를 원하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새 관청에서 장소를 같이 올리는 것을 이미 일찍이 금했는데 따르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처음에 대간과 형조에서 비록 여러 번 소를 올려 왕씨를 제거하기를 청하였으나 임금이 마음으로 차마 할 수 없어서 그 청을 윤호하지 아니했더니 이때 이르러 대궐 문 앞에 엎드려
힘써 간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다. 임금이 도평 의사사에 명하였다. 왕씨를 제거하는 일은 내가 참아할 수 없는 바이니 마땅히 대소 각 관사와 한량, 기로를 모아서 각기 가부를 진술하게 하여 단단히 봉하여 바치게 하라. 도평 의사사에서 모든 관사와 기로들을 수창궁에 모아서 알리기를 전조의 왕씨는 천명이 이미 가버리고 이인심이 이미 떠나서 스스로 하늘이 하는 주벌을 초래하였는데 전하께서는 호생지덕으로서 생명을 보존해 주었으니 은덕이 지극히 중하온데도 왕씨들은 도리어 의심을 내어 몰래 반역을 도모했으니 법에 용납될 수가 없다. 그 왕씨를 구처할 일을 단단히 봉하여 계문하라. 하니 이에 양부 각 관사와 기로들이 모두 말하기를 왕씨를 모두 제거하여 후일에 근심을 맡게 하소서 하였는데 다만 서운관, 전이, 요물고의 관원 수십인만이 마땅히 해도에 귀양 보내야 된다고 하므로 도평 의사사에 명하여 다시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도평 의사사에서 마땅히 여러 사람이 의논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 전지하였다. 왕씨를 구처할 일은 한결같이 각 관사의 봉해 올린 글에 의거하게 하나 왕후의 산무자는 선조를 봉사하는 이유로서 특별히 사유한다. 중추원부사 정남진과 형조의랑 한부림을 삼척에 보내고 형조전서 윤방경과 대장군 오몽을을 강화로 보내고 형조전서 손흥종과 첨절제사 심효생을 거제도에 보내었다. 태조 3년 4월 14일 계미 두 번째 기사 외선 한 척을 섬멸한 경상도 수군 첨절제사 안처선에게 물품을 하사하다. 경상도 수군 첨절제사 안처선이 외적의 배 한 척을 잡으니 사자를 보내어 궁온과 문이 있는 비단과 명주를 내려주었다. 태조 3년 4월 14일 계미 세 번째 기사 내사 최연 등이 근친하기 위해 고향으로 내려갔다. 사신 최연 등이 그 본향에 돌아가서 어버이를 뵈었다. 태조 3년 4월 15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윤방경 등이 강화에 있던 왕씨 일족을 강화나루에 빠뜨려 죽이다. 윤방경 등이 왕씨를 강화나루에 던졌다. 태조 3년 4월 15일 갑신 두 번째 기사 도당에서 호조 급전사의 전제에 의거하여 아뢰니 윤허하다. 도평의사사에서 호조 급전서에 전제를 갖추어 장기로 아뢰니 임금이 그대로 윤허하였다. 태조 3년 4월 16일 의류 첫 번째 기사 경기 수군절제사 이희충을 좌도에 최칠석을 우도에 보내다. 경기 수군절제사 이희충을 좌도에 보내고 최칠석을 우도에 보내었다. 태조 3년 4월 17일 병술 첫 번째 기사 우박이 내리다. 우박이 내리었다. 태조 3년 4월 17일 병술 두 번째 기사 전 충주절제사 황군서를 제주에 보내 선위케 하다. 전 충주절제사 황군서를 보내어 제주에 가서 선위하게 하였다. 태조 3년 4월 17일 병술 세 번째 기사
삼척의 공양군에게 교지를 전하고 그와 두 아들을 교살시키다. 정남진 등이 삼척에 이르러 공양군에게 전지하였다. 신민이 추대하여 나를 임금으로 삼았으니 실로 하늘의 운수유. 군을 관동에 가서 있게 하고 그 나머지 동성들도 각기 편리한 곳에 가서 생업을 보완하게 하였는데 지금 동래 현령 김가행과 염장관 박중질 등이 반역을 도모하고자 하여 군과 친속의 명운을 장님 이흥무에게 점쳤다가 일이 발각되어 복주하였는데 군은 비록 알지 못하지만 일이 이 같은 지경에 이르러 대간과 법관이 장수에 연명하여 청하기를 12번이나 하였으되 여러 날 동안 굳이 다투고 대소신료들이 또 글을 올려 간함으로 내가 마지못하여 억지로 그 청을 따르게 되니 군은 이 사실을 잘 아시오. 마침내 그를 교살하고 그 두 아들까지 교살하였다. 태조 3년 4월 19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역대 부국강병의 방법과 임적 응변의 계책을 상고하여 보고토록 하다. 예문관, 성균관, 교서감에 명하여 역대 경사에 기재된 부국강병의 방법과 임적 응변의 계책을 상고하여 써서 아뢰게 하였다. 태조 3년 4월 20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손흥종 등이 거제도에 있던 왕씨 일족을 바다에 빠뜨려 죽이다. 손흥종 등이 왕씨를 거제 바다에 던졌다. 태조 3년 4월 20일 기축 두 번째 기사. 중앙과 지방의 왕씨의 남은 일족을 찾아 모두 죽이다. 중앙과 지방에 명령하여 왕씨의 남은 자손을 대대적으로 수색하여 이들을 모두 목베었다. 태조 3년 4월 20일 기축 세 번째 기사. 간무를 두었던 삼기현을 군으로 승격시키다. 삼기 간무를 승격시켜 군으로 삼았다. 태조 3년 4월 21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종묘의 공사를 중지하다. 종묘의 역사를 그만두었다. 태조 3년 4월 22일 신묘 첫 번째 기사. 도당에서 예조의 무관이 접견하는 예도에 의거하여 아뢰니 윤허하다. 도평의사사에서 예조에서 상정한 제2의 상장군에서 위정에 이르기까지의 서로 접견하는 예도를 갖추어 아뢰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태조 3년 4월 22일 신묘 두 번째 기사. 정도전이 임금에게 매일 장상들을 불러 군국의 일을 의논하기를 청하니 윤허하다. 판삼사사 정도전이 상언하였다. 옛날 성주시대에는 인심이 충후하였지만 그러나 무왕이 병환이 났는데 주공이 말하기를 삼가 점치지 말라 하고는 자신이 무왕을 대신하여 죽고자 하였으니 대개 새로 건국된 나라의 인심이 요동할까 두려워한 때문입니다. 지금 전하께서 나와 정사를 청단하지 않으시니 신민들은 병환이 오래 낫지 아니하여 위독하다고 여길 것입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매양 이른 아침에 반드시 정전에 앉아서 여러 장상들을 불러 군국의 일을 함께 의논하소서. 임금이 옳게 여겨 이 말을 받아들였다. 태조 3년 4월 25일 가보 첫 번째 기사.
변방을 침입한 사람들을 압송하라는 좌군 도독부의 자문. 흠천에사 황영기 등 3인이 좌군 도독부의 자문을 가지고 오니 채붕과 나래를 설치하고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선의문에 나가서 맞이하여 수창궁에 들어왔다. 그 자문은 이러하였다. 홍무 27년 3월 20일에 본부의 첨도독 이증지 등 관원이 봉천문에서 성지를 받았는데 그일에 간포 등지에서 수호하는 관군이 절차에 의하여 잡아온 적인 호덕 등 5명이 공술하기를 고려 각처의 수파관이 보내어 연해지방을 검략하고 소식을 듣게 하였습니다 하므로 이와 같이 좌군 문서 속에 공출해온 사람과 전일에 간 사람의 성명까지 써서 가지고 가서 이성계의 장남이나 혹은 차남을 시켜서 친히 잡아가지고 오게 하라 하였습니다. 본부에서 준행할 것을 제외하고도 지금 후항에 당연히 취해야 될 사람의 수효를 낱낱이 열기하여 자문을 보내어 조회야 하니 조회한 이름에 의거하여 잡아올 것입니다. 모두 합해 42명, 먼저 번에 공출할 25명, 이번에 잇따라 공출할 사람 17명, 총병, 운과 만호, 원성이 동령에서 유인한 여진인 3명이 모두 서북면 토성 벽둔 구자에 거주한 것과 백호 김성, 풍관 임거륜, 외랑 이군필, 천호 김완귀의 가족 13명입니다. 위에 황영기 등 3인은 모두 우리나라에서 보낸 어민이었다. 태조 3년 4월 2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왕씨의 성을 쓰지 못하게 하다. 고려 왕조에서 왕씨로 사성이 된 사람에게는 모두 본성을 따르게 하고 무릇 왕씨의 성을 가진 사람은 비록 고려 왕조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또한 어머니의 성을 따르게 하였다. 태조 3년 4월 28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여흥군에 우박이 내리다. 여흥군에 우박이 내렸다. 태조 3년 4월 28일 정유 두 번째 기사. 내사 황영기 등이 근친하기 위해 고향에 내려가다. 황영기 등 3인이 그 본향에 돌아가서 어버이를 뵈었다. 태조 3년 4월 28일 정유 세 번째 기사. 정윤 이영의 졸기. 정윤 영이 졸하니 3일 동안 조회와 저자를 정지하였다. 영은 임금의 서재이다. 여러 신하들이 모여서 조문하였다. 태조 3년 4월 29일 무술 첫 번째 기사. 환왕의 기일이므로 왕비와 함께 경천사에 가서 제를 올리다. 환왕의 기신이므로 임금이 중궁과 더불어 경천사에 거둥하여 환왕의 어진을 봉안하고 이내 제를 베풀고 화엄 삼매참을 강하게 하였다. 태조 3년 5월 1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왕비와 함께 경천사에서 돌아오다. 임금이 중궁과 더불어 경천사에서 돌아왔다. 태조 3년 5월 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곰새끼를 후원해서 기르다. 곰새끼를 바치는 사람이 있으므로 후원에 기르게 하였다. 태조 3년 5월 5일 계묘 첫 번째 기사. 동량청에 앉아 척석희를 구경하다. 임금이 동량청에 앉아서 척석희를 구경하였다. 태조 3년 5월 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가뭄으로
종묘와 사직에 기우제를 지내다. 한제 때문에 종묘와 사직에 비오기를 빌었다. 태조 3년 5월 8일 병우 첫 번째 기사. 가뭄으로 절과 신사의 기우제를 지내고 시장을 옮기다. 한제 때문에 부루와 신사에 두루 빌고 저자를 옮기었다. 태조 3년 5월 9일 정미 첫 번째 기사. 가뭄으로 죄인을 사유시키다. 왕사를 청해 기우하고 소격전에서 초제를 지내다. 한제 때문에 2죄 이하의 죄수를 사유하였다. 임금이 왕사를 청하여 비오기를 빌게 하고 태일성을 소격전에서 초제하여 비오기를 빌었다. 태조 3년 5월 11일 기우 첫 번째 기사. 비가 오다. 비가 왔다. 태조 3년 5월 12일 경술 첫 번째 기사. 많은 비가 오다. 큰 비가 왔다. 태조 3년 5월 14일 임자 첫 번째 기사. 갈대 공급지인 조은도를 재상에게 절급한 급전사 장무를 순군옥에 가두다. 선공감에 명하여 양청에 보첨을 짓게 하니 선공감에서 아뢰었다. 옛날에는 조은도가 선공감에 소속되었으므로 매년 가을에 갈대를 베어서 국가의 용도에 공급하였사오나 지금은 급전사에서 과전의 일을 소속시켜 참찬 문화부사 정희계에게 주었으니 양청의 차양은 갈대로서 덮기는 어렵겠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고려 왕조의 공양군이 이 토지를 사사로이 그 아들에게 주었으니 좋은 일이 아닌데 지금 급전사에서 그대로 과전에 소속시켜서 국가의 용도는 돌보지도 않고 재상에게 아첨을 구하니 옳은 일이 아니다 하고는 즉시 급전사 장모 이제를 순군옥에 내려 가두고 선공감 승 박자량으로 하여금 답험하게 하였다. 태조 3년 5월 15일 개축 첫 번째 기사. 효비의 기일임으로 감선하고 조회와 시장을 정지하다. 황증족이 효비의 기신인 이유로 감선하고 조회와 저자를 정지하였다. 태조 3년 5월 16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이제를 사면하다. 이제를 사유하였다. 태조 3년 5월 20일 무옥 첫 번째 기사. 명나라 내사가 돌아가다. 본국 출신의 내사 진한용이 행패부리다. 사신 최연, 진한용 등이 중국으로 돌아가니 어민 5명을 황제에게 바치었다. 임금이 여러 신하들을 거느리고 전송하여 선임문 밖에까지 이르고 도평의사사에서 서보통루에서 전송하였다. 한용이 술에 취해서 발광하여 말하기를 그 전에 온 사신은 대접하기를 후하게 하였는데 지금 나를 대접하기를 박하게 하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하고 드디어 옷을 찢어 밟아버리고는 이러한 누추한 옷을 입고 들어가서 황제를 배웁기보다는 차라리 이곳에서 죽겠다 하면서 자기의 목을 찌르려고 하니 여러 재상들이 모두 피하였다. 접반사 김입견이 나아가 그 팔을 잡고서 천자의 사신이 어찌 이 지경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니 한용이 독을 부리려고 하였으나 입견이 힘이 세고 말이 공순함으로써 그만 그치었다. 임금이 중추원사 진충귀를 보내어 옷을 가지고 가서 그에게 주게 하였다. 이때 황제가 사신을 보내되 모두 우리나라 출신의 어민을 쓰게 되니 사신이 우리나라에 이르러 명령을 전달하기를 마치고 나면
즉시 그 본향으로 돌아가게 되고 광패하기가 이와 같으므로 주군에서 이를 괴롭게 여기었다.